컴퓨터의 혁신을 불러온 건 인문학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꾼 엔지니어가 사랑한 인문학. 스티브 잡스는 비즈니스의 아이디어를 시나 문학을 통해서 얻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VR에 대한 아이디어 씨앗은 단편 소설 피그말리온의 안경에서 등장하는데요. 수많은 취준생들이 이미 취업 준비를 VR로 극장으로 하고 보니까 있어요. 또 틀리네 스케일이. 네, 놀랍죠. 취직 시장에 로벨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네.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설계 엔지니어링 그룹의 엄태영 부입니다. 우선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1년을 마무리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 제가 말할 수 있는 이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네, 첫 책이 5년 전에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5년 동안에 두 권을 썼어요. 좀 특이한 점은 제가 개발자고 문과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IT 전문서가 아니라 인문계통의 책을 썼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주제를 이렇게 강연까지는 아닌데 요청을 해주셨을 때 사실 좀 주제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좀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처음에는 책을 10분 정도 말씀드리는 게 책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기도 했는데 그거보다는 가장 도움이 될 어떻게 보면은 팀원분들께 조금이라도 제 경험을 좀 부끄러운 흑역사가 좀 담겨있기도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사실 제가 어떻게 그것도 이 책을 쓰게 됐는지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떨리네요. 제가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는 것은 좀 익숙해졌는데 아무래도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아직도 낯섭니다. 제가 만약에 중간에 말을 너무 더듬거나 심지어는 마이크를 떨어뜨린다고 해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7년 전입니다. 7년 전에 저는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했습니다. 당시에 만약 직장인에게도 사춘기가 있다면 바로 저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당시에는 그 스트레스가 극심했고요. 업무에 받는 부담감도 컸습니다. 당시 무엇보다도 제가 좀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냐면은 제가 그 증상을 겪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사실. 단지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게 없더라고요. 이 부분이 저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무기력하다는 거?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동안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뭔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나 생각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이렇게 계속 내 인생 허비해도 되나? 이렇게 계속 약간 좀 불안감과 함께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용기를 내서 시도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시 별건 아니고 그냥 독서하는 거였어요. 예전부터 책 읽는 거는 좋아하기도 했었고요. 무엇보다도 당시 제가 시도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일이 독서였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저와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로도 얻었겠죠. 그런데 비슷한 유형의 책을 몇십 권 읽다 보면은 한 가지 막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한 가지 공통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핵심 메시지는 동일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저희가 평소에도 힘든 상황이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에는 문제 상황으로부터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당시에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열심히 책을 읽을 때는 제가
그 번아웃 증후군을 겪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더 독서에 열중했겠죠. 네. 그 경험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양한 책들을 많이 읽었고요, 그 과정에서. 그러다가 제 사실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사건도 그때 일어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이것도 크게 거창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단지 제 인생 책을 그때 발견하게 됩니다. 화면으로 띄우면 좋겠지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 책의 제목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꾼 인생책. 네. 아실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본영 선생님의 43살에 다시 시작하다 였어요. 네. 그 책이 되게 특별했던 거는 누구나 책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잘 배우기 위한 방법으로 책 쓰기를 선택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기 때문이에요. 20년 동안 직장인이었던 저자는 본인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냈고, 평범한 사람도 책 쓰기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변혁할 수 있다고 선동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건가? 두근두근 거렸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을 만나봐야 되겠다. 간절했으니까요. 만나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책에서는 그분이 연구원 제도, 본인이 그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연구원 제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제도는 1년간 10명의 제자를 선발하고 그 10명과 함께 1년 동안 깊이 있는 책을 함께 읽고, 합평하고요. 서로 생각을 나누는 작업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1년 뒤에 본인이 자신의 책을 쓸 수 있는 내공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제도였어요. 저는 당시 연구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통해서 소송을 했겠죠. 근데 바로 또 안타깝게도 그분께서는 이미 3년 전에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예, 뭔가 세상이 왜 이렇게 난 된 일이 없나, 약간 그런 좌절감 같은 걸 느꼈어요. 뭔가 깊은 수렁에 다시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좀 암담했죠. 그렇게 다시 한번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가 그러는 중에 전화위복의 기회도 찾아옵니다. 그건 뭐였냐면, 제가 모르겠습니다. 간절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는데, 구본영 선생님의 제자분과 우연찮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저는 제자분을 만났습니다. 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제자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인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었다. 네, 글쓰기를 통해서 제 안에 있는 내면의 그런 상처들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용기를 주셨어요. 저는 제자가 됐습니다. 뭔가 소설 같나요? 제 실제 경험담입니다. 네, 저는 제자가 됐고요. 1년 동안 직장을 다니면서, 물론 1년 동안 제대로 책을 읽는 방법도 제대로 읽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글을 쓰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대로 인생을 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1년 후 저는 첫 책,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인간적인, 이 책의 부제는 대한민국 개발자로 산다는 것을 출간하게 됩니다. 이 책은 에세이 형식인데요. 10년 동안의 개발자로서의 제가 살면서 느꼈던 다양한 소외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재를 극복하고 변화하며 성장하는 내용을 썼어요. 이 책은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첫 번째 독자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가장 크게 변화한 건 역시 저예요. 저는 이렇게 항상 얘기하고 다닙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접니다. 이렇게라고 말합니다. 네. 이 책을 쓰고 나서
이런 느낌이 뭐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 그래, 내가 만약 지금이라도 뭔가 당장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바로 시작해야 되겠다. 왜 그렇게 느낌이 들었냐면 뭐 처음부터 물론 책을 쓰겠다, 아니면 뭐 내가 앞으로 살 집을 짓겠다, 이런 거창한 목표를 잡고 시작하다 보면 그런 것보다는요, 이런 거죠. 집을 내가 짓고 싶어요. 그러면 목공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거나 아니 목공 관련된 책을 읽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 간단한 일부터 시작하다 보면은 결국엔 시작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제 경험에 의하면은 다음번에 할 일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저도 처음부터 책을 쓰려고 시작한 게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글쓰기로, 독서로 시작을 했어요. 그 작은 연결고리들이 이어져서 결국엔 책이라는 결과물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팀원분들께서도 만약 지금 그동안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꿈, 바람 있다면 작게라도 시도해 보시라고, 반드시 작게라도 시도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책의 제목은 휴먼 엔지니어입니다. 이 책은 쓸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질문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그 질문으로 썼고요. 그 질문은 이겁니다. 4차 산업시대에 4차 산업으로 대표되는 격변의 시대에 엔지니어인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저는 8가지 키워드를 선정했고요. 각각의 키워드에 대한 연관된 다양한 책들을 읽고 제 생각을 담았습니다. 이 책은 제가 굉장히 특별한데요. 그 이유는 휴먼이라는 인문을 대표하는 용어와 엔지니어라는 기존의 직업을 결합해서 휴먼 엔지니어, 세상에 없던 전혀 새로운 직종, 전문 직종의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휴먼 엔지니어 엄태영. 이 직함이 제게 특별한 길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예전부터 제가 가졌던 위구심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그런 운명적인 사건도 내게 일어날 수 있을까? 지금 현재는 그 질문이 이렇게 저한테 다가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네, 어떠셨나요? 여기까지가 번아웃 증후군을 극복한 어느 평범한 개발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그 멋진 강연 해주신 엄태영 프로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보면서 엄태영 프로님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이크에 떨어뜨신 거 아닐까 조마조마하면서 봤는데, 그래도 그렇게 집중하면서 듣다 보니까 더 말씀하시는 게 더 귀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